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16억 년 전부터 15억 년 전까지의 지구, 원생무대 중기의 서막. 지금으로부터 16억 년에서 15억 년 전은 지질학적으로 별표 중원생무대, 메소프로테러조익 에러, 별표의 초기, 그 중에서도 별표 칼리마기, 케일리미언 피리어드, 16억에서 14억 년 전, 별표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지구는 이전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뒤로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으로 접어들었지만 생명 진화의 무대 뒤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초대륙의 분열과 새로운 초대륙의 형성. 초대륙 콜롬비아의 분열. 약 16억 년 전을 전후하여 지구의 육계는 컬럼비어, 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콜롬비아는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했으며 갈라진 대륙판들은 이후 새로운 초대륙 로디니어를 형성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각 활동은 활발한 화산 활동과 조산 운동을 동반했습니다. 대기와 해양,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오늘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 현재 약 1에서 10% 미만으로 추정이었지만 이전 시대인 고원생무대의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으로 축적되기 시작한 산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양 깊은 곳은 여전히 산소가 희박한 상태, 무산소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의 바다는 철 이온이 풍부했으며 대기 중의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며 산화철을 형성, 해저에 막대한 양의 철광층, 호상철광층을 퇴적시켰습니다. 기후,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의 밝기는 현재의 약 85에서 90% 수준으로 어두웠지만 대기 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빙하기는 없었습니다. 생명현상, 진핵세포의 등장과 진화. 이 시기는 생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인 별표 진핵세포, 요케리아틱 셀, 별표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원핵생물의 시대, 지구의 지배적인 생명체는 여전히 원핵생물인 박테리아와 고세균이었습니다. 특히 얕은 바다에서는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생산하고 끈적한 점액질로 퇴적물을 붙잡아 층층이 쌓아 올린 별표 스트로메털라이트, 별표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진핵생물의 출현, 세포 내의 핵과 미토콘드리아 등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소기관을 가진 진핵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세포 내 공생설로 설명되는데 큰 원핵세포가 다른 작은 원핵세포,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 훗날 미토콘드리아가 됨을 삼켜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획득으로 진핵생물은 산소를 이용해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몸집을 키우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진화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초기 다세포 생물의 가능성. 최근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이미 단순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약 15억 년 전의 화석에서는 필라멘트 형태나 작은 구형의 집합체 구조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군체를 이루거나 단순한 분업 체계를 갖춘 초기 다세포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유성생식의 시작, 진핵세포의 등장은 유성생식의 출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성생식은 부모의 유전 정보를 조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자손을 만들어냄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진화의 속도를 가속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6억 년 전부터 15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겉보기에는 지루한 10억 년, 보링 빌리언, 으로 불릴 만큼 안정적이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진핵세포의 탄생과 분화, 유성생식의 시작,
그리고 초기 다세포 생물의 출현 가능성 등 이후 폭발적인 생명 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던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15억 년 전부터 14억 년 전까지의 지구, 조용한 혁명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15억 년에서 14억 년 전은 지질학적으로 별표 중원생 누대, 메소프로테러조익 에러, 별표의 별표 칼리마기, 케일리미언 피리어드, 16억에서 14억 년 전, 별표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지루한 10억 년, 보링 빌리언으로 불릴 만큼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적었지만 생명의 역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초대륙의 분열과 안정 속의 변화. 초대륙의 재편, 이전 시대부터 시작된 초대륙 별표 컬럼비어, 별표의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대륙판들이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지구의 육지는 미래의 초대륙 별표 로디니어, 별표를 형성하기 위한 재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특정 지역에서 화산 활동과 산맥 형성, 조산 운동을 동반했지만 전 지구적인 대격변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와 해양,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여전히 현재의 1에서 10%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해는 대부분 산소가 없는 상태였고 황화수소가 풍부한 캠필드 해양, 캠필드 오션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황화수소 때문에 당시의 바다는 붉거나 보라색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은 꾸준히 산소를 공급했고 14억 년 전 무렵에는 대기 중 산소가 점차 증가하여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얕은 바다는 투명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지표, 칼리마기, 케일리미언라는 이름은 덮개, 커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 기존의 대륙 지각 위로 퇴적함과 화산암이 넓고 안정적으로 쌓이는 플랫폼 덮개, 플랫폼 커버가 확장된 지질학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생명현상, 다세포 생물과 유성생식의 등장. 이 시기는 생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과 유성생식의 시작이 일어난 때로 기록됩니다. 진핵생물의 꾸준한 진화, 세포 내의 핵과 미토콘드리아를 갖춘 진핵생물들이 계속해서 분화하고 있었습니다. 닐은 산소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핵 생물보다 더 크고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 홍조류의 등장, 캐나다에서 발견된 약 12억 년 전의 별표 홍조류 화석, 벤지엄 오어퍼 표베센즈, 별표는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다세포 진핵생물이자 유성생식의 증거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는 이 시기를 15억 6천만 년 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 이미 세포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군체 수준을 넘어 분화된 세포 구조를 가진 원시적인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유성생식의 시작, 위에서 언급된 홍조류 화석은 유성생식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서로 다른 개체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번식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진화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같은 폭발적인 생명 다양성 증가의 밑거름이 된 핵심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번성, 얕은 바다에서는 여전히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닐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자 그룹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5억 년에서 14억 년 전 사이의 지구는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생명의 역사에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별표 다세포성, 멀티셀룰레러티, 별표과 별표 유성생식, 섹슈얼 리프로덕션, 별표이 처음으로 등장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이후 동식물을 포함한 복잡한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